안녕하세요. 오늘의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코스피는 1% 넘게 빠졌고 코스닥은 거의 3% 가까이 빠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 보면은 일단 초반까지는 좋았어요. 코스피가 무려 5%나 넘게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엄청 좋았지만 나중에는 차익 매물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역시나 심리적 부담감이 너무 크죠. 조금만 매도가 나오면은 추세를 깨버리잖아요. 추세를 깨면 빠르게 투매가 나와요. 빠르게 투매가 나오는 시장은 받쳐주는 상대가 없으면은 이렇게 급락하는, 왜냐 5%에서 마이너스 2% 정도 됐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심리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심리가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받아줄 물량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빠졌다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6월까지는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기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냐, 7월 8일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죠. 근데 그 전에 7월 초랑 6월달, 이 6월달에는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 매도를 많이 했던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려 하고 있다. 이때는 외국인이 비중 관리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5조, 6조 막 이런 식으로 5조, 6조 막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한 달에도 1조, 2조 조금씩밖에 안 샀어요. 그리고 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이어졌는데, 언제야? 이때 2월달 이제 증시 폭등하기 막 시작할 땐 7조 막 이렇게 팔다가 이제는 매도세도 크게 줄어들었고요. 최근 외국인 매도 나온다 하더라도 5조를 넘기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그 전에 매수를 많이 했던 거를 차익 실현하느라 이렇게 최근에 한 3조, 4조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웬만해서 5조 이상 넘는 거대 매물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외국인이 일단 증시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일단 선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조금 팔긴 했는데 그 이틀,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순매수한 모습이죠.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상승에 베팅을 걸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주에는 매수세가 더 우위였다. 그리고 매도를 한다 해도 700억, 400억 이 정도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방향을 모르겠다 해요. 1조씩 매도가 나오면 방향성을 하방으로 베팅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막 700억, 400억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는 얘들도 상승이긴 상승일 것 같은데 증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약간 선물도 방향성을 잃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싸긴 싸다는 관점에서는 밸류 자체는 너무 가치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잘 버는데 실제 거래되는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낮아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이렇게 애매하게 양방향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를 최근 들어서 자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심리가 안 좋으니까 추세 깨지니까 바로 투매 나오고요. 개인들이 지금 물린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도 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1조 4천억 매도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도 레버리지 쪽은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레버리지 쪽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여전히 사람들이 그 레버리지를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크다. 이건 삼성전자 단일 종목인데, 단일 ETF죠. 단일 ETF의 거래 최근에 폭락 나오니까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인버스도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이때 상장하고 나서 5월달에 상장하고 나서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그 상승장이었죠. 상승장에서는 인기가 없다가 그러다가 쭉 빠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6월을 기점으로 저점 형성됐죠. 6월을 기점으로 이제 코스피 랠리가 끝나자 쭉 매수도 같이 쭉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버스
굿버스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 이쪽으로만 자금이 쏠리는 시장이라서 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재미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나쁘진 않았어요. 오늘 증시에서 제가 안내해드렸던 오로라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TNR 바이오 팝이라는 종목도 제가 2,500원대에서 여기만 지키면은 단기 슈팅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채널에다가 계속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상승하기 전에 TNR 바이오팹 주가 1시 13분에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수급 들어오면은 13분이면은 대략 이때쯤이죠. 이때 이 수급 들어올 때 들어오기 2,600원쯤에 말씀드렸고, 이거 60분 봉이네요. 10분 봉으로 바꾸면 제가 이때 1시 10분쯤 이때 언급을 했죠. 바닥 구간에서 말씀드렸고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 들어오는 것들 제가 채널에 계속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채널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입장 방법은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여기에 문자 하나 남기시면 입장 가능하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안내해드린 종목들은 꽤나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어요. 지속적으로 안내해드리는데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안내해드리는데, 이런 TNR 바이오 팹 말고도 이제는 바이오 비주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바이오 비주도 오늘 마감 잘 했죠. 제가 이것도 상승 이 추세를 살리면서 이 추세에 이탈하지 않으면은 한 번 더 슈팅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비주 끼 있는 종목이라서 이거 12,000 구간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기 슈팅 나오면은 11,000원이나 만원에서 저항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수급이 찐으로 붙으면은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12,000원까지, 왜냐면 이 전고점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해요. 거래량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 그럼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정보 활용해 보시려면 채널에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약간 순환매가 조금씩 도는 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삼성이랑 하이닉스로만 가다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실망을 많이 했죠.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쪽으로 순환을 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낮은 시가총액 낮은 종목 쪽으로는 자금이 조금만 유입되더라도 급등안에 한 5% 10% 단기 슈팅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긍정적이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코파일럿이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 오픈 AI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협업해갖고 만든 코파일럿이라는 AI 서비스가 엄청나게 성장세를 보인다는 거는 AI 산업의 긍정적인 요인이죠. 그렇지만 메타에 대해서는 메타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얘네들은 AI 투자가 너무 많아갖고 오히려 실적 성장에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그러한 보고들이 상반되게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약간 시장에서도 정말 미래가 AI는 맞는데 정말 얘네들이 돈 주는 물주잖아요. 물주들이 돈을 못 벌면은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올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많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 전체가 안 좋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시가총액이 1,900조 가까이 사라졌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무려 일주일 사이에
지난 24일 종가 대비 지난 주 한 주라는 거죠.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그 삼성전자가 1760억 달러, 하이닉스가 1760억 달러, 삼성전자는 1730억 달러 날라갔고요. 엔비디아는 2380억 달러, 거의 2400억 달러 정도 날라갔어요. AMD하고 TSMC도 1100억 달러 이상 각각 날라갔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1조 3천억 달러, 대략 1900조 원 정도가 날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이 장기화되진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또 심리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되기까지가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람들이 텀을 좀 길게 보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미래는 반도체 그리고 AI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을 결국에는 회복하는 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분기에 50조 이상씩 따박따박 버는 회사가 없어요. 그런 회사가 거의 없어요. 진짜 그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인데 이 정도로 시가총액이 날아가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꽤 초반에 괜찮은데 그 막판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트리거가 됐겠죠. 그래서 추세 깨지자마자 이제 지수도 같이 빠그라졌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주주환원을 그 특별 배당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하이닉스는 그런 말 없었는데 삼성전자는 특별 배당을 해주네 라고 하면서 초반에 매수가 몰렸죠. 매수가 그래서 초반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수백 조씩 버는데 실질적으로 그 배당을 하는 게 얼마 안 된다 라는 논리가 유입되면서 이제는 실망한 매물이 나온 거죠. 왜냐면은 2, 3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주주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거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렇게 장중에 깨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초반까지는 이제 주주환원 10시에 컨퍼런스 콜 하고 나서 이때부터 막 올랐지만 나중에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원상복귀 되자 다른 종목도 역시 같이 깨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동성이 너무 컸는데 이게 이 정도로 클 정도인가. 그리고 그동안 빠진 게 너무 많잖아요. 이때 주가로 회귀했는데 오히려 이 주가를 아침까지는 회복을 했지만 이제 실망 매물로 인해서 떨어졌죠. 그러면 그 다음 박스 라인이 이 구간까지 18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는 순간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 어느 정도 도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럼 오히려 코스닥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가벼운 종목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도 저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안내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진짜 문제는 이거 같아요. 순환이 도우니까 괜찮긴 한데 일단 증시가 깨지면은 같이 깨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집단 투매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잠재적 리스크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 터진다면은 사람들이 최대한 그 반대 매매 안 나오도록 막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 매도 사이트가 서킷 브레이커 맨날 걸리니까 심리적 압박도 크겠죠.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 심리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게 우선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소되어야지만 상승을 논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연기금도 물량을 매도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정치 압박이 있었죠. 그래서 매도 버튼이 강제로 뽑혔어요. 그래서 비중을 상향 조정하게 됐고요. 상향 조정을 하면서 근데 이게 20%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가 기존 3%였는데 여기에서 만약 공개하진 않았는데 만약 이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더하게 된다면은
총 26% 정도를 보유하게 될 수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허용 범위가 여력이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보유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매도할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매도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금은 이익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매도 버튼이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뽑혔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정말 시장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은 국민연금도 어차피 비중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 물량이 아직까지 다 나온 게 아니라 연기금은 그동안 매도를 못했던 걸 한 번에 던질 가능성도 높다. 물론 비중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 보는데, 근데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은 연기금 자동적으로 매도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의 그 리스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시에 대해 악재가 있는데,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그 여러 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대체적으로 코스닥 쪽을 좋게 보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종목도 괜찮은 거 많죠. 우리금융지주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금융.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우리금융은 잘 올랐죠. 우리금융지주 오늘 오르다가 그 시장 밀리면서 같이 깨졌는데, 시장 대비 강하다는 거는 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대해 볼만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코스피도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거는 심리가 깨졌으니까 회복하기까지는 오래 걸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호타이어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얘가 안 올랐어요. 영상 찍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 올랐는데 갑자기 마감하고 영상 찍는 도중에 급등을 해버렸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기대할 만한 요소가 많아요. 얘도 물론 코스피 종목이긴 한데, 코스피가 완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끼 있는 종목들 외에는 대표 종목들은 조금 쉬어갈 수 있으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 하자는 말씀이고, 그리고 코스피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들을 언급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승이 나오네요. 일단 이슈가 있어요. 이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를 이제 시작하겠다. 왜냐면 후보지 지정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 땅을 부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차곡차곡 쌓아야 되죠. 이제 땅 보는 것부터 시작인데, 지금 땅 보고 있죠. 땅을 보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호남 반도체하고 연관해가지고 금호타이어 쪽이 광주 쪽에 이제 땅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상승 테마로 저번에 작용을 했어요. 근데 시장이 깨지면서 같이 조정을 받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이슈가 나왔으니까 그거하고 맞춰서 이제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찍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3, 4% 정도 오르는 것 같은데, 아까 6,000원이었으니까 대략 한 3% 정도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6,000원 이탈 안 하면은 지금 이렇게 아래 꼴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이탈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바로 말아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이탈은 한 2, 3일 정도 회복을 못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추세 깨졌구나. 그리고 한 며칠 뒤에 다시 회복을 한다. 그럼 다시 추세가 살아났다 라고 보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니까 6,000원을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무언가 있다. 6,000원 근처에서만 잡으면은 웬만해서는 전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500원에서 7,700원까지는 먹을 수 있는 룸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단기간 내에. 그리고 6,000원을 잡아서 한 7,500원까지 하면 25%예요. 거의 30% 좀 안 되죠. 그 정도의 기대 수익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노리고 들어가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 매수세가 더 들어온다 하면은 더 크게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지금 60분 봉으로 설정을 할게요. 60분 봉으로 하면 지금 이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터졌잖아요. 이 거래 터진 때가 이때잖아요. 이때
돈 쓴 자리까지는 들어올리지 않을까. 그게 7,000원에서 7,500원 구간이라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수 타점은 지금 6,000원을 지키려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3중 바닥을 잡았어요. 얘네들이 바닥을 3번이나 잡았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영향일 수도 있어요. 수급이 안 달라붙으니까 오지게 흔들었는데 지금 이 바닥을 3번이나 잡고 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찐 상승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호재 터지고 이제 거래 터지고 그리고 추세 만들어 놓은 거, 이 3박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호재 거래 추세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갈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에서 이건 아마 장난질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상승 여기 한 번 더 찍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반등하면 그때 타이밍을 노려서 들어가도 되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바닥이잖아요. 한번 이거 상승 파동 한번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구간이 지금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월화 그때이지 않을까. 아마 5일 내로 한번 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슈가 나온 김에. 근데 오늘 갑자기 영상 찍는 도중에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끼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저는 코스닥 쪽이 더 좋을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것들 에브리복 같은 경우 오늘 하락하긴 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상승을 했어요. 초반에 짧게나마 상승을 한 거 보이시죠? 대략적으로 12%, 짧지는 않네요. 제가 한 7, 8%까지 상승하는 거 봤는데 어쨌든 얘도 끼가 있는 종목이라 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수급을 계속 이 구간에서 수급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어요. 누군가 냠냠하고 있죠. 냠냠하고 있는 종목은 항상 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찌글찌글, 저 오늘 타이밍이라 본 거는 N자 반등 나올 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늘이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조금 상승하고 코스닥이 빌빌거리니까 얘도 다시 깨졌죠. 하지만 거래 자체는 꽤나 괜찮게 유입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리봇도 계속 지켜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히 오로라 같은 종목들, 얘 코스닥이죠. 얘도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거래가 쭉 상승 채널을 만들어 놓고 이거 상승하라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아침에 들었으니까 지금 이거 한 10몇 프로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이런 종목들 제가 아침에 드리거든요. 이런 거는 여기 보시면은 8시 시작, 플레이장 시작하기 전에 드리잖아요. 보통 8시 전으로, 늦어도 8시 10분 전에는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시작하기 전에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포착하는 방법은 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추세 만들어 놓고 누군가 먹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끼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거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화제약도 있었는데 조화제약도 끼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600원만 지켜주면 되는 시장 됐는데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얘들도 아까 막판에 600원까지 620원인가 40원인가까지 들어 올리다가 막판에 실패했는데 결국엔 얘들도 누군가 물량을 먹고 있으니까 나중에 600원을 회복한다. 그럼 600원에서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0원 밑에서부터 매력이 없어요. 그때 되면은 다시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한 550원에서 500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안내드린 종목들은 코스닥이 많았죠. 아침에 드리는 것들은 단기 슈팅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어쩔 수 없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감 브리핑에서는 이렇게 짱짱하게 들어오는 것들, 수급 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같은 이제 재무 괜찮거나 아니면 호재가 메가톤급 호재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것들, 이런 종목들, 그런 것들 위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종목 공부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다른 종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